그러니까 이거는 유엔사를 없애버린다는 얘기는요, 이건 살벌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자격을 가지고는 휴전선을 감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주한미군 사령관이 동시에 유엔사 사령관이기 때문에 휴전선 그 철책 안 지역이 전부 유엔사의 그 관리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작업을 못하죠. 딴 생각하는 집단이 있다 그래도.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의 급변사태가 벌어졌을 때 유엔군 깃발을 갖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미군 깃발이 아니라 유엔군 깃발 다 갖고 들어가면서, 자, 급변사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새벽 1시에 벌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뉴욕도 새벽 뉴욕은 낮 1시, 낮 2시, 낮 3시쯤 되잖아요. 낮 2, 3시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딱 급변사태 벌어지자마자 1분 안에 긴급 안보리 소집 미국이 딱 요구하고, 북의 동향이 심상치 않아서 유엔사가 결정해서 북을 쳤다. 지금 한반도는 지금 유사 전시 상태다. 그래서 북이 무너지면 곧 무너지는데 이미 마비됐고, 무너지면 여기에 유엔이 주도하는 임시행정기구를 들어가자. 이러고서 딱 제안을 해버리는 거거든. 그걸 주한미군이 쳤는데 유엔이 주도하는 임시행정기구, 이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놓고 유엔이 주도하는 임시행정기구에는 한 20개국 정도가 관리국으로 참여하는데 그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드시 참여해 주기를 우리는 앙망한다. 정중히 초청한다. 이러고서 얘기해버리면 이거 완전히 명분이 딱 잡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걸 유엔사 깃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이 깃발 지금 찢어버리자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종전선언은 유엔사 주객이에요. 유엔사가 죽으면은 주한미군도 흔들려요, 장기적으로는. 이러니까 미국의 이제 고든창 같은 이제 입 바른 소리 하는 강성 평론가는, 이 사람 코넬 대학 나오고요. 이 책도 많이 썼고요. 듣보잡 아니에요. 고든창이 나바로 같은 사람이랑 굉장히 나바로가 무역대표부에 있을 텐데 지금 미중 무역전쟁의 경제전쟁의 설계도를 그린 게 나바로라고요. 굉장히 절친 사이예요, 고든창하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메인스트림하고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고든창이 태연하게 딱 말하잖아요. 문재인 간첩일지 모른다. 간첩이 아니더라도 간첩으로 취급해야 된다.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 소리 듣는 거, 이걸 얼마나 쪽팔린 소리냐고요. 일본은 말을 좀 점잖게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내놓고 안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의 주류 언론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외교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일본 니혼 게이자이는 뭐라고 말을 했냐? 이거 10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저께 니혼 게이자의 기사죠. 칼럼인데 기사가 아니라, 한국은 미국, 일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 편이다라고 써놨어요. 고든창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니온 게이자이까지도 그 온건한 데거든요, 표현이. 단단하게 그러니까 내부는 단단하지만 표현을 과격하게 하는 그런 신문, 그런 삼류 찌라시가 아니잖아요. 일본 최고의 신문인데 거기에서 그 칼럼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 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문재인의 두 번째 업적이 완성됐죠. 그 두 번째 업적은 뭐냐?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의 눈이나 미국의 눈이나 일본의 눈으로 봐서, 이 집단은 북한이랑 손잡고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을 추구하는 집단이구나. 라는, 그걸 목표로 삼는 집단이구나. 이 인식을 확실하게 준 거예요. 지난 한 6개월 동안. 근데 그 인식을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정보기관 쪽이 갖고 있었어요. 인텔리전스 커뮤니티가. 저 사람들 살벌하게 친북적인데 좀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내놓고 연출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그냥 보통 일반 국회의원, 일반 평론가, 일반 학자들도 이제 다 아는 거, 이제. 이게 큰 차이잖아요. 정보기관 사람들이 아는 거하고 정보기관 사람들이 안다 혹은 생각하는 거하고, 일반 언론에서 보도돼서 일반적인 정치인들, 일반적인 학자들이 아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두 개가 다른 차원인데 이게 같아져 버렸다니까요. 이게 우리 문재인의 위대한 업적이에요. 두 번째. 옛날에는요, 고든창 같은 생각을는 미국의 예를 들어서 뭐 CIA라든지 미국 정보기관 쪽, 일본의 정보기관 쪽 생각이고, 일본의 이 한반도를 꼭 깊게 보고 한국을 깊게 이해하는 강성 매파들의 생각인데, 이제는 그냥 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 집단 이상해. 거기 우리 미국이나 우리 저기 일본 편 아니야. 거기는 저기 그 북한하고 같이 돌아가. 거기 중국 러시아랑 같이 편먹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상식화 시켰다고. 이게 두 번째 업적이죠. 그러니까 살벌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번에 제주 관함식에서도 똑같은 패턴 아니에요. 참 이게 창피한 일인데, 로널드 레이건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제주항에 지학스러운 사람들이 카약을 몰고 나가서 이렇게 로널드 레이건의 입항 거부, 입항 반대 투쟁을 벌였다고요. 이거 무슨 저기 옛날 테러 영화 비슷하잖아요. 테러 영화 보면 그 테러범이 막 자살 폭탄 싣고 그냥 조그만 보트에다가 쫙 해서 유조선 가서 빵 받아가지고 바다 한가한 데서 그러면 이게 군사작전 같으면 그냥 뭉개버리죠. 근데 평화시에 남의 나라가 불러서 온 군사 외교 행사거든요. 관함식이라는 게. 그러면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될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거예요. 이거 막기도 쉬워요. 해군배 이 사람들 다 보면은 다 못 제대로 입었네. 그 해군배 가서 옆에서 밀어서 전복시키고 사람 하나씩 건져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수갑이나 타이로 다 묶어두면 끝나. 그리고 저체온으로 죽으니까 저기 담요 둘러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방치를 해가지고 로널드 레이건 이 배가 못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 요번에 왔다가 이 세계 최고의 항모거든요. 가장 굉장히 사이즈 큰. 못 들어왔어요. 그래 놓고 거기까지도 그 다음에 더 사람 황당한 건 문재인은 가서 강정 해군기지 반대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제가 신문에 본 그대로 인용할게요.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말을 하고 다녔다고. 그럼 결국 이 사람들 행위가 맞다라고 해준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아예 로널드 레이건 함을 다른 이유로 초청을 말든지, 초청해놓고 예의를, 너희 엿먹어라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냐고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해군 함정 보고 해군 깃발 달고선 못 입항한다 그런 거예요. 그 우길기 사건이. 옛날에 우길기 다 달고 입항했다고요. 아니, 일본 해군에 맞아 죽은 걸로 치자면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맞아 죽었죠. 일본군한테 맞아 죽은 거 치면. 진주만부터 시작해서. 진주만에는 미군 기지에는 일본 해군들이 다 깃발 들고 들어간다고, 일본 해군함들이. 여기는 일본 해군에 맞아 죽은 적이 없어요. 해군에 맞아 죽은 적이 없다고, 군사적으로. 거기다가 그 깃발이 뭐 일제 때부터 쓰인 것도 아니고 에도 시대 한 400년 이상 된 깃발인데, 그 해군 깃발이란 말이야. 너희 해군 깃발 달았으니까 못 들어오면 해군이 어떻게 자기 깃발 내리고 어떻게 들어오냐고. 들어오지 말란 소리지. 근데 그 이유가 해군 깃발을 이유로 삼으면 이거 머리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상식이 아니죠. 이것도 지금 상식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대한민국 경찰은 손 놓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자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그 집단에 가서 강정기지가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니고 있고. 이러면 손님을 왜 불렀냐고. 그냥 지들끼리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조선인민군 거기 뭐 천안함 깨뜨린 잠수함이나 이런 거 쫙 불러서 관함식 하지. 중국 해군 불러서 관함식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됐을 때 저 사람들의 의도는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만드는 거야 라는 거를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적 미국인들, 일반적 일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보계통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일이라고 이거. 근데 우리한테는 참 너무 고마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 그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그 맞는지 틀린지 아무튼 그런 인상을 줬으니까 우리야 참 고맙죠. 그래서 제가 업적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아마 우리 문재인이 이제 할 일은 뭐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 눈엔 피해자 코스프레로 봐요. 뭐 본인은 뭐 진지하게 코스프레가 진지하게 하겠죠. 제 눈엔 피해자 코스프레로 보인다는 거. 뭐냐면 내가 어떻게든 평화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미국과 이 빌어먹을 보수 세력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걸 계속 그 메시지를 발신하려고 할 거라고요. 이 제주에서 이 언행이 그 메시지라고 저한테는 들리거든요. 나 같았으면 이 강정 이렇게 안 했어. 그런데 미국과 저 보수가 이를 저질러놔서 그리고 철딱선이 없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결정을 해놓은 일이야. 그 얘기는 또 안 하죠. 노무현 때가 결정됐거든요. 강정 해군기지. 저 미국 놈들과 저게 그 보수가 이렇게 위험한 짓 하는데 나 이거 막으려고 정말 노력 중이야. 이 행동으로 읽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어디 지 맘대로 되나요? 올무의 역설이 있죠, 올무의 역설. 올무에 한번 걸리면 몸부림치면 조여들죠. 자, 지금 상태는 뭐냐면 북한의 뒷배를 봐주던 중국이 무력화된 거예요. 자, 어느 날 새벽에 미국이 북한을 접수 평정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딱 30분 만에 북한의 저항력이 다 분쇄되고 나머지는 평정 작업 들어가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뉴욕에서는 긴급 유엔 안보리가 소집돼 가지고 거기서 유엔 임시행정기구를 북한 지역에 설치해서 약 5년 정도 하다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원리를 따라서 발전시켜 가자. 그리고 그 유엔 임시행정기구의 관리국 한 20여 개국 중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와도 좋다. 이렇게 미국이 제안을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중국이 지금 무역전쟁으로 쥐어 터져 있고 트럼프 무시무시한 말 했잖아요. 어저께. 지금 2,500억 불 가지고 중국이 심각한 타격 받는데 나는 중국을 하여금 더 고통스럽게 할 수단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더 고통스럽게 할 수단을 쓰고 싶지 않다. 우리는 중국이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중국이 우리가 보기엔 아직 대화할 채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당분간 이 상태에서 좀 더 패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트럼프가. 이 정도 쥐어 터진 상태에서 중국이 어떻게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개입을 하냐고요. 골로 가려고.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뒷배를 봐주던 중국이 무력화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사교체제 입장에서는 패닉이라고요. 중국을 뒷배 삼아가지고 도발을 한 거 아니에요.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고 2017년에 리용호는 미국에 대해서 야 우리가 핵폭탄만 갖고 있는 줄 아냐? 자살폭탄용 더티밤 오염 핵물질 덩어리도 갖고 있어 임마. 그거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 그 배낭에 짊어지고 가서 뉴욕시 맨하탄 한가운데서 터뜨리면 너희 작살나는 거야 임마. 이러고서 위협을 했다고요. 리용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도발을 하던 집단이 뒷배를 봐주던 중국이 지금 손발이 묶여버리니까 얼마나 패닉 상태일 거냐고요. 이게 패닉 상태니까 이제는 남북 융화, 이거는 니혼게이자 용어예요. 남북 융화를 선행하는 노선이다. 문재인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비핵화고 뭐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남북 융화가 먼저다. 이게 문재인 노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북 동체 같은 몸뚱어리. 이 전략으로 상황을 타개하려고 시도하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 전략으로 문재인과 김정은이 같이 가고 있죠.
저희가 보면 진짜 한심한 조치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조치가 매일 발표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진행할수록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남북이 한꺼번에 친중 반미 남북 연방이 지금 나올라 그래. 이게 이제 미국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정보 커뮤니티,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라 그래요. 정보기관 쪽에 있는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일반적 정치인, 일반적 언론인, 일반적 지식인의 눈에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혹자는 그럼 미국이 뭐 대한민국 그 문재인 정부 무너뜨리고 확 대한민국 정치 개조할 수 있지 않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그분들 탓을 못하는 게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 40년, 50년 전에는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40년 전에요.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가장 머리가 좋은 경제학자, 소장 경제학자들이 가고자 했던, 요새는 그 정도 급 되면요. 전부 국비 장학금을 받던, 미국 쪽 장학금을 받던 전부 뭐 시카고 대학, 뭐 하버드, 뭐 프린스턴 이런 그 아이비, 최상층 아이비의 박사과정을 가요. 이젠 다 사회가 이렇게 그 힘이 넘치니까. 하지만 40년 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70년대에는. 그럼 이 사람들 어딜 가냐? 한국은행 조사부. 그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경제학도, 청년 경제학 전공자들의 꿈의 직장이에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도 그땐 서울대 경제학과가 한 학년에 한 6, 70명밖에 안 될 거예요. 작았어요. 지금은 몇백 명이지만 거기 나와도 한국일보 조사부 들어가는 건 몇 명 안 돼요. 그게 꿈의 직장이에요.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월급 많이 주지, 대우받지.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70년대 말에 뭐 했냐 거기서. 현대건설 제다이 건설 현장에서 오늘 입금되는 거 얼마인가 그거 입금 전신 그 통보 보고 있는 거예요. 입금액이 목표보다 많으면 부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날 국가 부도가. 그게 70년대 오일쇼크 때 일입니다. 한국은행 조사부의 직원의 일이 현대건설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외화 달러 입금되는 거 살펴보는 거였다니까요. 마음 졸이면서. 그러니까 저희 선배 세대는 그때 30대였던 분들이 지금 70대거든요. 그런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무의식 중에 전제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이 감히 어떻게 정치 개조를 감나라 꽃나라 지 마음대로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나라가 아니에요. 인구가 5천만이고 세계 10위 안짝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고 연간 소득이 3만 달러 선의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이걸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상한 젊은 애들이 있지만, 이상한 애들이 있지만 헬조선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미국 이런 나라 손 못 대요. 손 댔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터져 나오려고. 이게 사회가 다원적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댈 텐데. 대한민국 국내 정치는 손 못 댑니다. 이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 자유민주 애국 시민의 몫이에요. 이거는. 미국에 손댈 수 있는 게 어디냐. 북한밖에 없어요. 즉 남북이 합쳐가지고 지금 문재인과 김정은이 합쳐서 뭐 비핵하고 뭐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다 뒤로 물려버리고 남북 융화, 남북 동체 가겠다고 막 이러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말리면 돼? 남쪽은 말릴 길이 없어요. 남쪽엔 어떻게 손 써볼 방법이 없어요. 그럼 유일한 옵션은 뭐예요? 남아있는 옵션은. 북한을 접수 평정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고름덩어리인데, 거기가 진원지인데, 그걸 확 문질러가지고 해방시켜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버리면 중국도 영향받으니까 더 좋지. 북한 핵도 해결해. 중국도 영향 줘. 심각하게. 대한민국도 정치 문화를 정상화시킬 수 있어. 거기에서 퍼져나오는 에너지로. 일석삼조 아니에요. 일석삼조.
그렇게 그걸 북한의 접수평정 프로젝트를 일석삼조로 만들어주신 위대하신 정치 지도자께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이게 문재인의 세 번째 자살골 업적입니다. 자, 만약에 저 같으면 겨울에 작전해요. 그래서 일부러 겨울 사진 하나 뽑았어요. 왜냐? 열 감지기가 잘 작동하거든. 비전도 좋고 위에서 보면. 그 다음에 못 먹었잖아요. 보급 장비가 없잖아요. 겨울에 기동하려면은 장비가 어마무시하게 더 많이 들거든. 하다못해 총이라도 기름칠 한 번이라도 더 해야 총이 안 얼어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군이라는 게 겨울이 되면 톡을 파고 앉아가지고 안 얼어 죽고 겨울을 나는 게 목표일 거라고요. 작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발이라도 똑같죠. 겨울 되면 설상화 있어야 되잖아요. 북한 애들 설상화 있겠냐고요. 설상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만하게 생겨서 그물처럼 생겨서 그 신발 아래다가 덧대죠. 그래서 위에서 묶죠. 북한 대한민국 도로인데 산데 가면은 40cm, 50cm 쌓여 있잖아요, 눈. 그리고 야간에도 적외선 탐지 딱 때려버리면은 들고 있는 총까지 모양이 나오거든요. 인체 열이 전달돼서. 그러면 그 이미지 딱 보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그냥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간에 그게 이런 그 막무가내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그 북한 내부에서 뭔가 좀 빗장을 열어주는 미군의 접수평정에 대해서 빗장을 열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막무가내 군사평정을 하면 휴전선 북쪽에서 좀 많이 죽어요. 저는 워낙 군사력 차이가 있어서 휴전선 남쪽은 별 희생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휴전선 북쪽이 많이 죽을 거라고 봅니다. 막무가내 군사평정을 하면. 그래서 이게 막무가내 군사적인 평정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 뭔가 좀 진취적인 그런 흐름이 있어서 미국에 대해서 빗장을 열어주고 시스템을 넘겨주는 그런 형상이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주말 편히 지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